여기서 이제 힘들어할 때 악셀을 풀악셀 4000rpm까지 올라가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경차 스파크, 제가 당근마켓에서 250만원 주고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솔직히 막 엄청 많이 탔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거의 지금 한 700km, 거의 한 달 정도 탔던 것 같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타보면서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 경차 스파크, 혹은 마티즈, 레이,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이죠. 한 달 동안 기름값이 얼마 들어갔고, 보험료, 그리고 할인 받았던 거, 경차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 경차 스파크를 타면서 느껴지는 게 지금 엄청 좁은 이런 길에서도 뭔가 이게 운전이 편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차가 정말 작아가지고요, 이게 주차할 때도 정말 편안하고요, 이렇게 운전할 때도 양 사이드에 뭔가 이제 박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작아서 운전할 때 편한 거, 이런 것들은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차를 타봤냐면, 옛날에 아버지가 타시던 에쿠스, 그리고 제가 전역하고 아버지한테 선물 받았던 그 산타페,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또 카니발을 타고 계시고, 한 3대 정도 이렇게 차를 타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타보면서 경차라서 불편하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 없고, 사실상 이 경차라서 너무 편하다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 승용차나 비싼 차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무슨 차냐, 저거 사고 나면 뒤진다 이러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타볼 때는 서울 도심에서 사고가 나서 죽을 것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엄청 빨리 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는 이제 3050 이게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행하고 어디 가볼 때 웬만하면 한 50km 정도 밟으면은 이거 빠르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전체적인 이제 평균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차 스파크 정도만 타도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서울 한정.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70km 구간, 80km 구간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출력이 딸린다? 그런 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밟으면 되니까, 밟으면 나가긴 하니까. 제가 이 차에 딱 4명이 타고 고속도로에서 한번 밟아봤을 때, 이제 이 풀악셀을 밟았을 때 거의 한 100km, 110km 정도까지는 나가더라고요. 이게 차체가 덜덜덜덜 거리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고요. 정말 탄탄하지 않다, 근데 이 속도로 가다가 박으면 죽겠지? 이 정도 생각이 들지, 차가 덜렁덜렁 거리면서 뒤집어지겠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제 기름을 넣으면은 리터당 250원씩 환급됩니다. 그게 한 달 딱 기준해가지고 내역서를 딱 뽑아보니까 대략 한 2만원 정도 기름을 넣으면 3,000원 정도 이렇게 할인이 되더라고요. 20만원 넣으면 3만원 할인 받을 수 있고, 한 200만원 넣었을 때 30만원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 스파크를 많이 안 탄 것도 있겠지만 좀 타봤을 때 이번 달 기름값이 92,000원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차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나왔고요. 주차비 같은 경우도 경차는 50% 할인 받으니까 그 정도 진짜 좋았어요. 제가 와이프랑 퇴근하고 이제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강북구 근방에 북서울 꿈의숲 그쪽을 좀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가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고 산책을 시키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보통은 이제 주차비가 한 3,000원, 그걸 또 이제 반값 할인을 받으니까 그냥 결제할 때 5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도 아낄 수 있고 주차비도 좀 아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장점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92년생이고 운전 경력은 한 개도 없어요. 옛날에 운전을 했을 때 그냥 아버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했던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제 이름으로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정말 그 싼 데는 한 130만원, 120만원 선 이렇게 나왔고, 삼성화재인가 여기가 150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좀 삼성 이쪽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삼성화재로 넣고 운전자 보험도 삼성화재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50만원 정도 나오고, 이거를 12개월 할부로 하면은 한 125,000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운전 경력 쌓고 무사고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다음에 이렇게 점점 쭉쭉쭉 깎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자차 같은 경우는 왜 250만 원짜리 차에 자차를 들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제가 첫 보험이고 자차를 막 사람들이 안 좋다, 빼도 된다 이러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왜 안 좋은지, 정말 1년 동안 제가 탔을 때 쓸모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좀 실제로 경험을 해야지 제가 좀 납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들었던 거고, 그리고 소모품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뭐 중고차를 구매하고 한 달 동안 타면서 뭐 고장이 나거나 갈거나 이렇게 했던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이 차를 제가 당근마켓에서 구매했는데 판매하셨던 분께서 그냥 그 소모품 같은 경우를 싹 다 교체를 하셔가지고 제가 뭐 딱히 지금 당장 들고 와가지고 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무튼간 장점은 딱 이 정도 될 것 같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이 신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쟤를 봐야 된다. 지금 정지선에 제가 딱 맞춰서 섰는데 신호가 안 보여요. 이 차가 뭐 구조상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신호 대기를 할 때 신호가 안 보인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런 걸 또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력, 토크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는 습관이 막 엄청 빠른 속도, 막 칼치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극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탈 때도 50도로다 이러면은 무조건 뭐 한 45km, 50km 이렇게 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차, 뒤차 평균적으로 서울에서는 이렇게 다녀요. 여기서 막 70km 때려 밟고 가다가 막 여기 갑자기 서가지고 뭐 또 이제 속도 줄이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력적인 부분이 그렇게 막 좀 아쉽기는 한 것 같은데, 이런 서울 도심 다닐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언덕 올라갈 때, 지금 제가 도선사라는 곳을 가고 있거든요. 거기 언덕이 진짜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를 한번 제가 주행을 해보면서 어떻길래 이 출력이 약하다고 말하나, 이거를 직접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경차는 어디 가서 무시당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봤을 때 뭐 안 끼워주고 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끼워들려고 할 때 그냥 방향지시등 켜고 끼어들면 웬만하면은 요즘엔 다 끼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차선을 잘못 잡아가지고 막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손 내리고 막 뭐 이런 거는 진짜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끼어들면 끼어드는 겁니다. 경차라서 안 끼워준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못 느껴봤어요. 이게 지역마다 또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2명 이상 타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탈 수는 있어요. 탈 수는 있는데 그 뒤에 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내가 미안해진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을 뒤에 2명을 태워요. 그러면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좀 큰 차를 탔었으면은 쟤네들이 편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싼 차를 타기 때문에 쟤네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듯한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막 선풍기 같은 것도 했던 것도, 이 경차 같은 경우가 뒤에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여름인데 앞에는 굉장히 시원해요. 이 에어컨이 굉장히 빵빵하고, 그런데 뒷좌석에는 에어컨이 막 그렇게 세게 안 들어가니까 선풍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찬바람을 보내야 되겠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명이 타기에는 굉장히 적합하고, 뭐 공간이 뭐 좁고 그러지는 않는데 2명 이상 타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다, 뭐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언덕이 나왔으니까 이 경차 스파크 2012년식 44,000km 뛴 이 차가 언덕에서 출력이 얼마나 약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냥 제가 아는 대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런 언덕 굉장히 높죠. 지금 악셀을 반 정도 밟았습니다. 근데 지금 20km, 19km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기어를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훅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RPM을 엄청 많이 쓰면서 뭐 엔진에 무리도 가고 기름도 많이 쓰고 뭐 그렇게 하겠죠. 지금 한 25km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악셀을 반 정도 밟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지금 제가 혼자 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가는 거고, 만약에 2명, 3명 이렇게 타면은 이런 속도는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들어할 때 악셀을 풀악셀 4000rpm까지 올라가면서 30km밖에 안 나온다. 풀악셀을 밟아도 이런 언덕길에서 혼자 타도 이제 막 30km 이상 넘어가기가
굉장히 차가 힘들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언덕길 많이 주행하신다 이러시면은 경차를 타고 갈 수는 있겠지만 차에 무리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름도 많이 먹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차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 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제가 아버지 차를 탈 때만 해도 뭐 이 정도로 막 엔진 소리가 막 왕 들리고 막 밖에 이런저런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 스파크를 타니까 굉장히 이 소음적인 부분에서 많이 시끄럽게 들린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좀 바보 같은 게, 지금 밟고 있는데 힘을 못 받으니까 기어를 바로 탁 바꾸면서 갑자기 훅 치고 나가요. 좀 부드럽게 이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경차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곳 갈 때는 그래서 기본 3000rpm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주행 성능으로 봤을 때는 제가 차를 잘 모르지만 언덕에서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단점,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당연히 차니까 뭐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 뭐 갑자기 가다가 차가 미끌린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승차감이 보시다시피 툭 거려요. 이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뭐 방지턱 넘을 때나 이럴 때 그냥 차가 꿀렁꿀렁 거리는 게 굉장히 심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저 혼자 탈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와이프랑 같이 타거나 뭐 주변 사람들 같이 탈 때 좀 뭔가 민망해져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파크를 타볼 때 딱 느껴지는 게 이제 코너링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 것 같았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코너링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옛날에 렌트를 해가지고 모닝을 좀 많이 탔었는데, 모닝보다는 이제 이 코너링적인 부분이 스파크가 좀 좋은 것 같다. 근데 디자인은 확실히 모닝이 훨씬 이쁘죠. 근데 제가 왜 스파크를 샀냐면, 솔직히 뭐 제가 차를 사는데 250만원 주고 사는데 뭐 디자인 따지고 뭐 색깔 따지고 뭐 그런 거를 보진 않았어요. 그냥 딱 탔을 때 그냥 경차면 됐다. 와, 아무튼간 저런 거 지나갈 때도 승차감이 정말 덜덜덜 거리고, 이런 맨홀 뚜껑 한 개만 지나가도 차가 휘청거립니다. 뭐 그렇다고 넘어지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 장시간 운행을 하면은 좀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겠죠. 그리고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보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경차라서 저는 뭐 에어컨이 굉장히 약하고 얘가 좀 안 시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풀로 틀고 있으니까 막 정말 추워가지고 막 옷 더 입을 정도,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히터나 에어컨적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별점을 몇 개 줄 수 있냐면, 저는 솔직히 5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별점이 4개냐, 저는 이 좋은 점만 보고 이 경차를 구매했고, 그 좋은 점이 생각보다 타보면 더 좋아요. 이 정도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항상 탈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아기가 생기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스파크를 타고 이렇게 막 가족끼리 어딜 다니고 그건 힘들어서 뭐 좋은 차 뭐 이런 거를 사겠지만, 지금 제가 신혼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뭐 마트 가거나 장 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전혀 단점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뭐 평소에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을 뭐 오토바이를 타고 하고 뭐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히 차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 필요하냐,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매번 이제 명절 때마다 이렇게 막 가족 행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물 바구니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버스 아니면은 전철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 본가가 독산동이고 장인어른 댁이 지금 약수역 그쪽인데, 약수까지는 어느 정도 뭐 택시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독산동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너무 멀고, 택시를 타도 뭐 기본 한 3만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돈도 뭐 매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차를 샀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다. 뭐 유지비도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가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유지비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소모품까지 다 계산하면은 뭐 한 달에 5만원씩 저축한다 생각하고 1년이면 60만원, 거기에다가 월 10만원씩 기름값이랑 주차비 이런 거 들어간다 생각해도 소모품 플러스 기름값
한 15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보험료 포함해가지고 한 30만원이면 차를 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차 스파크, 경차에 대한 뭐 유지비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차를 전문적으로 타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경차 관련 콘텐츠 같은 경우는 자주자주 이렇게 영상을 찍을까 싶습니다. 뭐 엔진 오일 교체할 때, 타이어 교체할 때 등등 이제 뭐 얼마씩 들어가는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 경차가 어떤지 많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언제나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